안녕 감성 친구들. 자, 오늘 비열과 열팽창을 할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이거를 수업을 들으면 미리 선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말고사 대비해서 듣는 친구들이 있겠죠. 기말고사 과학을 대비하면서 아마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텐데 변별력은 아마 오늘 배우는 이 단원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단원과 복사, 대류 전도와 그리고 오늘 배울 비열과 열팽창 단원만 열심히 한다면 무조건 100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 똑띠 들으세요. 알겠죠? 똑띠.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열과 열팽창부터 할게요. 자, 우리 비열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오늘은 여기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비열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열량부터 할 건데, 자, 열량은 온도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너네들이 과학에서는 정의만 있는 게 아니야. 특히 물리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있으면 반드시 식이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Q는 CMT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Q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열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얘가 비열을 뜻하고 얘가 질량, 얘가 온도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열량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열량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알겠죠? 자, 근데 앞에서 배웠죠? 외부에서 어떤 출입이 없다면 고온의 물체가 뭐 했지? 이른 열의 양과 그 다음에 반대로 차가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 서로 어떻다라고 했죠?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열량과 온도 변화인데 과정을 잘 보세요. 같은 용기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조건으로 가열하였더니 온도 변화가 다음과 같았다. 자, 지금 얘는 1kcal로 가열을 하고 있고 얘는 2kcal를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은 얘는 1kg, 얘도 똑같이 1kg인데 온도 변화를 보니까 얘는 1도씩 올라가고 얘는 몇 도씩 올라가더라? 2도씩 올라가더라.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물체의 현재 뭐가 같냐면 질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밑에 있는 1kcal, 2kcal 요게 열량인데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이해됐죠? 그래서 열량은 온도 변화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열량을 많이 가해주면 온도가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와 다를 비교할게요. 자, 똑같이는 아니네, 맞죠? 자, 얘는 1kcal를 1kg의 물에 가했고 얘는 2kcal를 2kg의 물에 가했는데 온도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온도 변화가 같을 때,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크다. 자, 온도 변화가 둘 다 1도씩 서로 온도가 1도씩 올라갔는데 얘는 1kg이고 얘는 2kg이죠. 그러면 똑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얘는 1kcal를 넣어줘야 되고 얘는 2kcal를 공급해줘야지 똑같은 1도씨가 올라간다. 그래서 질량이 큰 아이한테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와 다를 비교할게요. 자, 나와 다는 같은 2kcal인데 얘는 1kg이고 얘는 2kg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열량을 줬을 때 얘는 2도씨가 올라가고 얘는 1도씨밖에 안 올라가죠.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똑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물을
뭐 1kg, 2kg, 3kg, 4kg 하면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온도 변화는 적어지는 겁니다. 자, 요게 열량에 관한 얘기인데 열량은 CMT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또 뒤에 한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정의를 알아야 돼. 정의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열이야. 자, 비열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물질 있잖아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자, 비열하고 열량하고 차이점은 열량은 몇 도씩 올리든지 상관이 없어, 맞지? 그리고 몇 킬로그램이든 상관이 없어서 몇 킬로그램도 곱하고 온도 변화도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열량인데 비열 같은 경우에는 1kg을 1도씩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열량이 필요한가? 이런 거잖아, 맞지? 자, 이걸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자, 비열 단위 기억하세요. 서술형 나오면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중간에 점 좀 찍어줄게요.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 칼로리 퍼 그램 점 도씨 이것도 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럼 비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했을 때 좀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Q는 뭐라 했지? CMT라고 얘기를 했죠. CMT인데 자, 요게 비열이란 말이야. 자, 비열이면 C는 MT분의 Q가 되는 거야. Q.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Q의 단위, 열량의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킬로칼로리나 아니면 칼로리를 사용을 합니다.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를 사용해. 자,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뭘 쓰냐면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도의 단위는 도씨를 사용하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자, 여기 보이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쓰기도 하고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돼서 위에는 열량의 단위가 들어가면 되고요. 밑에는 킬로그램이나 그램, 질량의 단위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는 온도 단위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이걸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열할 때 물의 비열 있지? 자, 물의 비열이 꽤 큽니다. 크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씨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물은 1k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1kcal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물의 비열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의 비열 말고 물의 비열이 큰데 딴 거는 비열이 그렇게 크지 않나요? 했을 때 자, 물이 금방 1kcal per kg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은 0.11밖에 들지 않습니다. 비열이. 됐죠? 그래서 물보다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죠? 자, 모래도 마찬가지야. 모래도 0.19, 알루미늄 0.21. 이렇게 봤을 때 물의 비열이 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비열의 특징인데 비열은 물질마다 달라. 우리 중학교 2학년 초반기에 물질의 특성을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다.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 그러면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kg을 1도씩 올리는데 0.11kcal가 필요하다면 자, 얘는 1kg을 1도씩 올리는데 1kcal가 필요하니까 약 9배 정도 더 높죠. 맞죠? 그래서 9배 정도 같은 질량인데도 불구하고 열량이 9배나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 크면은 온도가 잘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기억하세요. 비열이 크다.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비열이 크다. 같은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그만큼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자, 뭐라고 했나요?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 어떻다고? 온도가 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3, 2, 1.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 그러면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뭐가 많이 든다? 열량이 많이 든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내려가서 열량, 비열, 질량, 온도 변화의 관계인데 처음 시작할 때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물체에 그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했을 때는 그 고유한 물체의 비열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얼마나 온도를 올릴 건지 온도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물체가 질량이 1kg인지 2kg인지 뭐도 들어가야 된다. 질량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기억하세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근데 이거를 한글을 모르고 Q는 CMT, 학교에서 BBQ는 씨암탉 아니면은 Q는 시멘트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글자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알겠죠? 자, 여기 듣는 친구들 다 알고 있죠? C는 뭐다? 비열, M은 온도 변화, 그리고 M은 질량, 그리고 T는 온도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는 CMT. 자, CMT, CMT, CMT. 알겠죠? 비열, 질량, 온도 변화. 그리고 혹시라도 비열을 구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그러면 그 물질을 온도 변화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자,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식을 응용하면 C는 MT분의 뭐가 된다?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비열을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용어 익힐게요. 각 물리량의 약자인데 Q는 열량입니다. C는 소문자 C야. 비열이고요. M은 질량이고 T는 온도 변화. 자, Q는 CMT. 됐나요? Q는 CMT, BBQ는 씨암탉, Q는 시멘트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열량, 비열, 온도 변화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는 자, 기억하세요. 비열이 클수록 작다. 자, 온도 변화는 비열이 클수록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얘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인데 납은 0.03. 정말 작다. 그지? 알루미늄은 0.21, 콩기름은 0.47, 물은 1.0이다 되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누가 온도가 제일 많이 변하냐 했을 때 납이 가장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물이 가장 적게 변한다. 온도 변화는 비열이 클수록 작다. 기억하세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 클수록 많다.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자, 비열이 큰 아이는 그만큼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물이 제일 크고요. 콩기름, 알루미늄, 납.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비열 얘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Q는 CMT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요. 자, 비열은 온도 변화와 반비례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비열에 의한 현상인데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어. 자, 그리고 밤에는 무슨 풍이 분다? 육풍이 붑니다. 육풍. 알겠죠? 그래서 낮해. 자, 낮에는 해가 뜨잖아. 맞지? 그래서 해풍. 자, 그리고 밤은 무슨 풍이 부냐면 육풍이 부는데 그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자, 지금 낮이 됐어. 햇빛이 쨍쨍쨍쨍쨍쨍 비춥니다. 근데 육지의 비열이 바다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더 뜨거워.
얘가 더 뜨겁습니다.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 했지. 그래서 얘가 뜨거워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차가운 공기 쪽에서 이 뜨거운 공기 올라간 걸 이렇게 메꿔주는 거야. 그래서 지표면을 보세요. 지표면에 이렇게 바다의 공기가 육지 쪽으로 메꿔주는 무슨 풍이 분다? 해풍이 붑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비열은 육지가 뭐보다? 바다보다 작다. 그래서 낮에는 육지의 공기가 상승합니다. 육지의 공기 상승. 그러면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육지의 공기가 상승하지? 여기가 더 뜨겁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지. 밀도가 작아서. 그래서 올라가면 바다 쪽에서 어디 쪽으로? 육지 쪽으로 무슨 풍이 분다? 해풍이 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 사이클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 됐죠? 그리고 밤이 됐잖아. 자, 밤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 자, 이제 해가 없어졌어. 그럼 얘들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서서히 차갑게 식기 시작하는데 육지는 금방 식어버려. 근데 바다는 비열이 크고 또 바다 자체가 연용량 또한 크기 때문에 연용량은 비열과 질량이야. 말 그대로 바다가 질량이 되게 크잖아. 맞지? 그래서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더 뜨겁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하면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가 메꿔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육풍. 이렇게 얘기해. 됐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바다 쪽이, 자, 비열은 이렇게 되는데, 낮이 되면 육지가 뜨겁고 바다 쪽이 차갑잖아. 맞지? 근데 밤이 되면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바다가 뜨겁고, 그 다음에 육지가 차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다 쪽의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겠죠. 바다 쪽의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자, 이제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메꿔주게 돼. 됐죠? 그러면 이 풍을 뭐라고 얘기한다? 육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공기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 비열에 대한 현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자, 해륙지방 있지? 해안지방. 해안지방은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적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다가 가열도 천천히 되지만 식는 것도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일교차가 적다. 됐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체온이 유지되는 것도 사람의 몸 안에 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커서.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다. 근데 밤이 되면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자, 이런 것도 비열에 관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냉각수 있지? 냉각수는 뭐냐면 자동차 엔진이나 기계에 열을 식혀주는 건데 얘들이 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차가운 것들을 뭘 해야 되는데 차가운 걸 넣어줬는데 온도 변화가 너무 쉽게 나타나면 걔를 갈아주는데 너무 힘들잖아. 맞지? 그래서 냉각수로는 뭘 사용하냐면 물을 사용합니다. 물. 냉각수는 엔진이나 기계를 온도를 낮추는 아이. 됐죠? 그리고 찜질팩 같은 데 있지? 찜질팩에도 뭘 집어넣냐 하면 똑같이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도록 해주는 거야. 또는 서서히 그러니까 뭐 뜨거운 거는 서서히 내려가게 하고 차가운 건 서서히 올라가도록 물의 비열을 이용한 것이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비열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뚝배기가 비열이 커. 뚝배기가 일반 냄비보다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오래 보관해야 될 때는 뚝배기, 우리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뚝배기에 먹으면 뜨거운 게 오래 이렇게 보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를 이용한 거냐면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냥 내 목소리 바로 듣지 말고 풀어. 알겠지? 정지시켜놓고. 자, 다 풀었죠? 1번,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당연히 온도 변화가 크겠죠.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뭔가 맞는 것 같지만 반드시 비열에는 1kg의 물질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요.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 이게 오늘의 메인 핵심입니다. 물의 비열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물질보다 어떤 편이다? 큰 편입니다. 됐나요? 같은 세기의 불꽃을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는 누가 더 클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겠지? 누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그리고 2번, 각각 10도씩 올라가는데 가한 열량. 그럼 똑같이 10도씩 올라가려면 누가 더 많이 가열을 해줘야 될까요? 가한 열량은 나가 가보다 더 많이 가열을 해줘야 되겠죠. 됐죠? 질량이 4kg인 물의 온도를 10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물의 비열은 1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Q는 CMT 그대로 들어갈게요. C는 1. 자, 그리고 M은 4. 그리고 온도는 10. 그러면 4, 10kcal.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열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비열은 C는, 자, 위에서 Q는 CMT를 응용하면 C는 MT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Q가 얼마라고요? 16이죠. 그리고 M은 4kg이고, 자, 그 다음에 온도는 10도씨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0.4. 자, 단위도 쓸게요. 위에 뭐 들어간다? 요 단위. 자, 킬로칼로리. 나누기 킬로그램 도씨. 자, 이렇게 되는 게 비열입니다. 식용유의 실제 비열이요. 자, 그리고 5번에 100g에 100kcal씩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칼로리를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일까? 라고 돼 있죠. 됐나요? 그러면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온도 변화가 제일 큰 아이는 비열이 작은 아이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다? 모래가 됩니다. 모래가 비열이 제일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 제일 큽니다.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일교차가 적게 나타난다. 사람의 체온은 외부 온도에 따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낮에는 해. 낮에 해 뜬다 맞지? 밤에는 육. 자, 그 다음에 비열이 큰 뚝배기는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식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걸 합니다. 이제 열팽창 단원을 할 거야. 열팽창. 느낌은 오죠, 맞죠?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 그래서 열팽창은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자, 이거를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열팽창의 원인은 뭐를 주냐면 열을 가해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합니다. 활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뭐가 커진다? 부피나 길이가 증가한다. 자, 여기 고체의 열팽창을 보면 얘를 가열을 해주면 얘가 열을 받아서 알겠죠? 그래서 열을 받아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얘들이 다다다다닥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열팽창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도 변화가 크면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도 많이 한다. 온도를 많이 가열해주면 열팽창도 큽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달라. 그래서 팽창하고 안 하고는 물질의 상태나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단 예외는 있어. 자, 지금
고체나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압력이 같다면 열팽창 정도가 일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가 없이 열팽창이 일정합니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 그리고 고체나 액체는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됐나요? 우리 이거는 너네 과정에 빠졌을 건데 기체들은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샤를의 법칙이 있어. 그래서 기체는 열팽창 정도가 어떻다고? 물질의 종류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하지만 고체 액체는 열팽창 정도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기억하세요.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 종류에 따라 다른 건 고체, 액체고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팽창하는 것은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물질의 상태인데 어떤 아이가 열팽창을 잘하느냐면 고체보다 액체가 열팽창을 더 많이 하고요. 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팽창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액체보다 뭐가 팽창을 더 많이 한다? 기체가 팽창을 더 많이 한다. 근데 고체 액체는 종류랑 상관이 있지만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고체의 열팽창인데 열에 의해 고체의 길이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자, 이거를 고체의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가 바이메탈이라는 거예요. 바이메탈. 알겠죠? 그래서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야. 자, 그리고 팽창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휘어집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걸로 열팽창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휘어진다. 그러면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볼게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과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두 개를 붙여놓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둘 다 팽창할 건데 얘는 조금만 팽창하고 얘는 많이 팽창할 거예요. 그러면 얘 길이가 이 친구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 거기 때문에 자, 길이가 더 길려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비교하세요. 원래는 길이가 똑같았는데 얘들이 팽창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얘는 안쪽 면을 봤을 때 이렇게 따라가면 자, 이 노란색이 바깥쪽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이 길이가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 아이가 더 길어지죠. 그래서 많이 팽창하는 아이가 더 이렇게 더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적게 팽창하는 쪽으로 위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일단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냐면 전기 다리미에 쓰게 되는데 자, 전기 다리미는 이렇게 전원을 딱 켜면은 자, 요런 상태로 지금 있어. 자, 요런 상태로 있는데 자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면서 요 접지 단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원 장치를 차단해서 고온으로 올라가서 옷감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맨날 내가 수업할 때만 저렇게 짖습니다. 짖지 마요. 야! 짖지 마! 자, 그리고 화재 경보기인데 불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작은 아래쪽에 휘어지게 돼서 회로에 연결되어 경보가 울리게 되는데 평상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 다림이랑 조금 반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나면 얘들이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열팽창이 작은 금속이기 때문에 작은 금속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데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경보기에서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화재 경보기 이렇게 얘기를 해. 둘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 바이메탈이 있고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사용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금속구와 금속고리의 열팽창이라고 우리가 그냥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금속구가, 요 중간에 동그라미야, 금속고리에 꽉 끼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열팽창을 이용해서 통과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금속고리 쪽을 가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를 떼고 난 다음에 금속 고리 쪽을 가열한 다음에 통과시켜 봅니다. 그러면 금속 고리가 뭐 되어서 열팽창 되어서 금속구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요거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팽창을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자,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다고 칠게. 자, 이렇게 원래의 모습이었는데 얘들이 팽창을 하잖아. 그러면 팽창 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팽창하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팽창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이 안에도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됐냐면 금속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리의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링 같은 거 있잖아. 링을 가열하게 되면 안쪽도 커지고 바깥쪽도 모두 커집니다. 안은 작아지고 바깥쪽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입자 사이 있지, 입자 사이.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 여기에 있다가 팔을 벌렸다고 생각을 해. 여기에 친구들이 이렇게 원 모양을 하고 있다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팔을 벌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안쪽 구멍도 커지고 바깥쪽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금속구를 냉각을 시키면 얘 금속 동그라미가 작아져서 통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근데 아까 전에는 바이메탈 가열을 시켰잖아. 그럼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건데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은 냉각을 시켜도 별로 안 변해. 알겠죠?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냉각을 시키면 더 많이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적게 수축하고 얘는 더 많이 수축해서 자, 반대로 냉각을 할 경우에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으로 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걸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화 이런 거 감지하는 데서는 이런 걸 쓰겠죠. 그죠? 그래서 가열을 해줄 때는 어떻다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으로 휜다. 반대로 냉각을 하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휜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우리 고체 열팽창과 우리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철근은 시멘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건물의 열팽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자,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과 콘크리트, 이건 시멘트를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철근이 이렇게 시멘트 안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안에 있는데, 얘만 열팽창하면 시멘트가 갈라지겠죠. 맞죠? 근데 시멘트의 열팽창 정도랑 철근의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열팽창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병의 금속 뚜껑인데 금속 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뜨거운 물을 여기에다가 샥샥샥샥 부으면 금속이 열팽창을 잘하기 때문에 유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겨울에 다리를 만들었다 했을 때 나중에 여름에 열팽창을 할 거를 대비해서 여기 이음새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철로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만들 때는 여름에는 그냥 거의 열팽창이 돼 있어서 이음새가 필요 없지만 봄, 가을, 겨울에 만들 때는 여름에 열팽창 하는 걸 대비하여 이음새를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여놓지 않으면 일직선으로 해놓으면 열팽창을 할 때 어떤 여유가 없어서
그냥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혀서 최대한 열팽창을 했을 때 손상을 덜 받도록 거의 다 이렇게 굽어서 설계를 해줘. 그래서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준다. 됐죠? 그 외에 고체 열팽창 사례인데 여름철에 전기줄이 늘어지죠. 자, 여름에 반대로 겨울에는 어떻겠니? 겨울에는 팽팽해지겠죠, 전기줄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그 밖에 차를 대놓으면 어떻게 됐냐면 성에가 끼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유리가 갑자기 열팽창을 하면서 짜자자작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사투리다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컵이 깨진다. 자, 그리고 에펠탑의 높이가 철로 만든 에펠탑 보신 분 직접? 자, 저요. 여기 한모모구는 받지 싶다. 자, 에펠탑의 높이는 이제 여름 되면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열팽창을 해서. 내 키도 좀 여름 되면 올라갔으면 좋겠다.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충치 치료할 때 이 사이에 여기에 막 이렇게 이런 거였잖아. 자기 이빨에 있는 사람. 자, 근데 이 안에 우리 아말감인가 이런 걸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은을 넣기도 하고 금을 넣기도 하는데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포개진 그릇이 빠지지 않을 때, 빠지지 않으면 어떤 거를 뜨겁게 해줘야 되겠니? 안쪽을 차갑게 해주거나 안쪽을 차갑게 해주고 바깥쪽은 뜨겁게 해주면 열팽창에 의해서 빠질 수 있다. 이해됐나요? 이제 액체의 열팽창. 여기 거의 마지막입니다. 액체의 열팽창. 액체도 열팽창을 해. 알겠죠? 그 열팽창을 이용하는 게 온도계야. 온도계.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액체가 열팽창 할 때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팽창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겠죠. 맞죠? 물론 이거는 일단 뭐 수은을 쓰기도 하고 에탄올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어떤 걸 쓰냐면 온도계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수축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열팽창 정도가 이 온도에 따라서 지각각인 아이가 있어. 근데 열팽창 정도가 일정한 아이가 있어. 열팽창 정도가 일정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수온이랑 그 다음에 알코올. 자, 요런 것들이 일정합니다. 이렇죠? 열팽창 정도가 일정하다. 자, 그리고 음료수병 있잖아. 음료수병 아저씨들이 이렇게 음료수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만큼 채워놓잖아. 맞지? 도 닦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게 병값이 더 많이 든대.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다 안 채우는 이유는 여름에 열팽창에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료수병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지 않는다. 뭐 이해됐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열팽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도 열팽창하고 액체도 열팽창하고 고체도 열팽창하고 고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게 바이메탈이고 액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게 뭐다? 온도계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이제 잠시 정지시켜놓고 문제 푸세요. 다 풀었죠? 자, 7번 고체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입자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뭐가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 됐죠? 자, 그리고 ABC를 사용해서 바이메탈을 만든 후 가열하였더니 그림과 같이 변했다. 열팽창 정도. 우리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어떤 것? 작은 아이 쪽으로 휜다 그랬다. 맞지? 열팽창 정도가 작은 아이 쪽으로 휘니까 자, 지금 A가 B보다 열팽창이 크다. 자, 그 다음에 A가 C보다 열팽창이 크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열팽창이 작다. 고로 열팽창 정도는 A, 그 다음에 C, B.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겠죠. 9번에 고체 열팽창에 관한 설명인데 철로나 다리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 놓는다. 열팽창에 대비한 겁니다. 불 위에 둔 냄비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이거는 뭐죠? 전도 현상이죠. 전도. 전깃줄이 여름철에 늘어지고 겨울철에 팽팽해진다. 열팽창 맞겠죠?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진다. 이거는 열평형입니다. 앞에서 배웠죠. 10번에 내려갈게요. 액체에 열을 가하면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겠죠. 열팽창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제일 많이 올라간 걸 찾으면 되겠지. 누구다? 알코올이죠. 알코올. 자, 그리고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는 다르다 했습니다.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어. 4가지 액체를 차가운 물에 넣으면 부피가 오히려 감소하겠죠. 됐죠?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사운드를 넣어놨었는데 이 사운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중간중간에 제가 추임새를 넣어줄게요.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의 비열 비교 영상을 잠시 보고 갈게요.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질의 비열 비교.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식용유랑 물이 메인 재료네, 맞죠? 자, 비열 비교하는 거야. 이거는 실험 재료일 거고. 물 100g, 식용유 100g을 각각 넣습니다. 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 원래 이 음악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대충 넣고 그리고 스포이드로 딱딱 맞추고. 자, 100g 확인하셨죠? 그리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 그래서 똑같은 플레이트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 가열을 해. 그리고 온도 변화를 볼게요. 1분, 2분, 3분, 4분, 5분. 누가 온도가 더 많이 변했죠? 식용유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갔죠. 물음표 가 나왔습니다. 같은 질량, 같은 양의 열을 가할 때 물질에 따라 온도 변화가 다르다. 왜 다를까요? 비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열이 다르다. 식용유가 더 빨리 올라가네요. 그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식용유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 식용유가 물보다 비열이 작다. 기억해주세요. 노래라도 불러줄까? 자, 큐! 맞춰보세요. 자, 누가? 5, 4, 3, 2, 1. 자, 답 물이라고 하셨겠죠?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영상입니다. 실험 잘 봤으니까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같은 질량의 물체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비열이 크다.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량을 가해야 한다. 자, 요것도 잠시 정지시켜놓고 문제 풀면 좋겠다. 자, 1번. 정지시켜놓고 문제 풀었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답만 얘기할게요. 1번은 O, 그 다음에 X, O, X, X. 자, 모르는 거는 물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자, 열량을 구해야 되는데 비열 1. 자, 그 다음에 질량 0.2kg. 자, 여기에서 kg이 돼 있었기 때문에 200g이지만 kg으로 해서 0.2kg.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자, 얘는 10분 동안이니까 얼마가 변했죠? 10도가 변했지, 10도. 그래서 2kcal. 자, 물질 A의 비열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비열 C는 뭐분의 MT분의 Q. 자, 근데 우리 위에서 Q를 구했단 말이야. 같은 열량으로 가열해줬기 때문에 E는 M이 얼마죠? M이 0.2. 그리고 T는 얘는 얼마 변했다? 40이 변했다. 자, 그래서 비열은 얼마다? 0.25. 자, 온도 변화가 얘는 10이고 얘는 40이고 얘는 비열이 1인데 얘는 0.25.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저희의 추임새와 함께 고체와 액체 열팽창을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액체 열팽창만 나와 있네. 그래도 실은 눈으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더 많이 가죠. 에탄올과 물을 가지고 열팽창을 불 겁니다. 이제 가득 채우래요. 가득 채우고. 물도 가득 채우고. 오, 잘 따른다, 그지? 에탄올하고 물하고 양 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자, 유리관을 꼽은 고무막이로 각각 막습니다. 봐라, 아까 전 물이 살짝 올라왔다 맞지? 자, 유리관은 액체의 높이를 확인한대. 아까 살짝 올라왔는데 지금 똑같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빨리 부어도 될 것 같은데. 오, 에탄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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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엄청 잘 올라간다, 그지? 응. 자, 열팽창 보는 거야. 큐, 나왔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붓기 전에 똑같았어.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누가 열팽창을 더 많이 했을까요? 란 묻겠죠? 액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하며 물체마다 열팽창한 정도가 다르다. 에탄올이 물보다 열팽창이 잘 된다. 눈이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큐 나왔다, 큐. 자, 너는 항상 다 맞추지? 같은 부피의 에탄올과 물에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얘 모르면 안 된다, 맞지? 에탄올. 설마 물 한 친구 없겠지? 됐나요? 자, 이제 봤으니까 우리 바이메탈이랑 봤습니다. 고체나 액체는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을 한다. 자, 고체나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고체의 열팽창 정도. 자, 지금 위에서 비교하면 자, 이제 뭘 썼냐면 철, 구리, 알루미늄 지금 늘어난 거 보이나요?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인다, 맞지? 그럼 열팽창을 누가 많이 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자, 회전하는 정도를 봤네, 맞지? 회전해서 열팽창하는 정도를 봤는데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자, 그 다음에 구리, 자, 그 다음에 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안 봤으니까 회전 정도인데 저거 비교하면 돼. 많이 회전할수록 열팽창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 금속 막대 보이지? 금속 막대를 이게 한 번은 알루미늄을 쓰고 한 번은 철을 쓰고 한 번은 구리를 썼을 때 얘들이 열팽창하면서 회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팽창 정도는 누가 제일 크냐 하면 알루미늄, 자, 구리, 그 다음에 철. 철이 제일 팽창을 안 하네요, 맞죠? 팽창 많이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맞죠? 자, 액체 열팽창 정도는 에탄올이 뭐보다 크다? 물보다 크다. 이건 실험으로 봤죠? 확인 문제입니다. 확인 문제 잠시 정지시켜놓고 금방 할 수 있어. 자, 1번 답 얘기할게요. 여력에서 길어진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든 삼각 플라스크 주위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뜨거운 물이니까 열은 물에서 에탄올로 이동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용해서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 고체나 액체나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물체에 1번 열을 가하면 뭐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자,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부피가 증가한다. 땅땅.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판 연습 좀 할게요. 이 Q는 CMT. 이제 똘똘한 친구들은 다 알 거야. 나 이해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Q는 CMT, Q는 CMT, Q는 CMT 기억하세요. 자, 지금 오른쪽 그래프 A, B, C인데
너네 이거 맞추고 그냥 답만 쭉쭉쭉쭉 매겨줘도 됩니다. 자, A, B, C가 같은 물질인 경우 질량이 가장 큰 것은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그러면 C가 되겠죠. C. 됐나요? 자, 유제 2번. 같은 물질 A, B에 같은 열량을 가했더니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다음과 같았다. 자, 여기에서 70, 30을 보면 안 됩니다. 자, A는 10에서 70이 되었어. 그러면 60도씨가 변했죠. 자, 그 다음에 B는 10에서 30도씨가 변했다. 맞지? 그러면 20도씨가 변했다. 그치? 자, 그러면 질량 B는 한데 온도 변화 B가 3대 1이지. 3대 1이면 질량은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질량 B는 몇 대 몇이다? 1대 3.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자, 질량이 같을 경우 비열이 가장 큰 것. 얘들아 생각해봐. 누구겠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C. 됐나요? 자, 그리고 질량이 같은 물질 A, B에 같은 열량을 가한다. 근데 A가 더 잘 변하고 B가 적게 변하네. 그러면 A의 비열이 B 비열보다 작다.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비열이 작을수록 짧습니다. 필요한 열량은 A가 B보다 많은 게 아니라 비열이 큰 B가 더 많겠죠.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B의 온도 변화가 A 온도 변화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더 잘 변한다. 비열이 작은 게 더 잘 변합니다. 답은 이미 1번으로 나왔죠. 자, 51분 만에 끝냈네. 우리 2시간짜리 수업을 또 이렇게 빨리빨리 끝냈다 맞지? 우리 시험 화이팅! 열심히 준비하고 꼼꼼하게 들어서 이제 시험 셋다 자, 3명, 몇 명인지 모르겠다. 자, 하여튼 100점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바이바이.